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 가치의 하락과 보안 문제, 오진 발생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며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폴리텍대학교 나승권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승권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격 의료시범 사업이 군부대와 선박, 또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원격 의료시범 사업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 IT 발달과 스마트폰 등 그 IT 기기 대중화 고령에 따른 의사 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 원격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거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군부대와 선박, 교정시설의 환자 위로 처우 향상과 진료 과목별 전문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외부 병원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외부 진료 시 교정자 도주 등 교정사고 예방과 직원들이 경호, 부담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의 구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IT,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한동안 잠잠했던 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시행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이 밖에도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정부는 2월 2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 협진 활성화 및 그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 달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시행 여부에 따른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결국 의사의 집단 휴진 사태를 불러왔고 그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합의를 본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이 채 출발도 못하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의사들이 하루에 진료를 인원을 적정 인원보다 30명의 3배인 90명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진료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되어 원격 진료 도입이 시급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격 진료 중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처방도 내릴 수 있고 또 요즘 해킹 문제 때문에 해킹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려되는 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시진과 촉진 등 진료가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특히 이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적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격 진료는 대기업들과 대형 병원의 몸집을 불리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참 이에 대한 대책,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격 진료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대면 진료로만 한정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에서 벗어나 두 가지 진료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가 진료되고 있으며 이미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격 진료를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무상의료 제도의 부안적인 성격으로 시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냐, 원격 진료로 관련된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창조 경제의 기틀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고 무작정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추어 원격 진료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범 운영을 통한 원격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네, 맞습니다. 대기업과 대형 병원의 문어발식 원격 진료 확장으로는 변질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쪼록 무엇보다 환자를 위한 그런 원칙은 참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 나승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